자, 앞전 영상에서는 그 어떻게 해서 번역이 만들어질까? 그 문학 작품이 번역이 될까? 그리고 그 번역된 문학 작품이 널리 퍼질 수 있을까에 대한 큰 생각을 말씀드렸다고 하면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번역을 할 때 실제로 그 어떤 것들, 어떤 사항들을 고려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냥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정리한 것만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번역을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그 원 작품의 문화를 그대로 살려서 원 작품의 언어와 문화를 살려서 번역을 하느냐 아니면 수용자 중심의 번역이라고 하는데 독자층, 저는 이제 한국 문학을 영어로 바꿨을 때니까 영어권 문화에 맞춰서 이해가 되게 바꾸느냐, 이거를 고려를 하더라고요. 우선 이게 한국 문학이니까 그 문학 속에 배어 있는 한국어, 한국 문화를 전달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번역도 있지만 또 이게 그 미국 영어권 독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얘기하면 항아리 있죠. 저희 장독대에 가서 고추장 항아리에서 그 고추장 좀 가지고 와라고 하면 저희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 항아리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는 jar, pot, crock, 뭐, urn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장독대에 있는 항아리를 매치시키는 정확하게 매치시키는 영어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또 제가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드라이브웨이 처음에 2년은 학생이었으니까 뭐 주택가에서 살 일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직장을 구해서 텍사스에서 직장을 구해서 그것도 주택가에서 이제 방을 하나 얻어 살게 됐는데 이삿짐 센터를 통해서 짐을 이렇게 옮기는데 그 이삿짐 센터에서 드라이브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사 가는 집에. 드라이브웨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설명을 하는데 설명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선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에 차고가 있는 집에 살더라도 차고 문을 열고 나면은 바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 앞에 집 앞에 이 정원이 있어가지고 집하고 같은 선상에 차고가 있으면 이 정원을 지나쳐서 사람들이 나오는 길까지가 차고부터 그 길까지에 있는 게 드라이브웨이인 거예요.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지만 저는 그런 데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를 원래 문학 작품에 원래 그 한국어로 된 문학 작품에 드러난 언어와 그 문화를 약간은 희생을 시켜서 읽는 사람이 영어권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바꿔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 문화가 좀 희생이 되긴 하지만, 이런 게 좀 있어요. 특히 제가 앞전에 그 신경수님의 엄마를 부탁해가, 어, 정말 인기가, 저희 학교 선생님들 몇 분도 옛날에 이미 그 책을 읽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이 읽혔어요. 미국에서도. 근데 그 신경수님의 그 영어 번역을 하신 분이 한국계 미국인 김지영 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것을 수용자 중심의 번역, 즉 영어권 문화에 맞춰서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해가 안 되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영어권 독자들이 이해가 될 수 없는 이해되기 어려운 것들은 과감하게 바꾸시거나 버리셨더라고요. 이런 것을 하나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언어가 다르죠? 근데 언어가 다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또 할 건데, 먼저 얘기할 것은 언어 구조가 달라요. 문법이 다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정말로 제가 책을 읽어서만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지난 학기에 그 학생과 같이 하면서 학생의 경험을 정말 통해서도 재확인을 한 건데 한국어에는
뭐뭐 하고, 뭐뭐 하고, 뭐뭐 하고, 뭐뭐 하고, 뭐뭐 했고, 뭐뭐 하고 해서 이렇게 길게 문장이 이어져요. 하지만 영어에는 and 하면서 길어지는 영어 문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더라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한국어에 뭐뭐 하는 건, 뭐뭐 하는 건, 뭐뭐 하는 건, 뭐뭐 하는 건, 뭐뭐 하는 것이 굉장히 표현이 많아요. 근데 영어에는, 물론 이제 바꿔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막 쓰는 거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그 해결 본 거는, 이제 의미의 그 맥락에 맞게 의미 전달하는 맥락에 맞게 끊어가지고 문장을 만들자, 나눠서 여러 개의 문장으로 나누자라고 해서 해결을 본 사례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맞아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언어는 문화를 반영한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아리, 뭐 드라이브웨이 이렇게 항아리를 봐야지. 미국에 없는 물론 항아리 그래 항아리를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 이제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사투리, 다이얼렉트 그리고 이제 교육받은 사람, 교육을 못 받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언어 표현이 조금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이게 제가 엄마를 부탁해의 그 페이지 17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 어머니께서 하시는 표현 중에 내가 너라면 이걸 입어보겠구만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너라면 입어보겠구만. 저희는 이 한국어 표현을 보면서 이 어머니의 출신, 그 다음에 어머니의 뭐 교육 수준, 이런 게 짐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까지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런 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한국어는 영어에 비해서 정말로 의성어, 의태어, 지칭어, 호칭어가 상당히 많이 발달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 호칭어, 지칭어가 어떻게 영어로 바뀌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뭐 때로는 아예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자르는 경우도 있겠죠. 삭제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있습니다. 저도 이 왜냐면 작년에 학생하고 같이 본 책이 엄마를 부탁해, 그 챕터 원, 첫 번째 그 단원을 많이 봤는데, 아니, 이게 무슨 차이예요? 시장 옷가게와 시장통 옷가게. 그러니까 영어로는 시장통 옷가게가 되는 게 아니고 영어로는 시장 옷가게로 전달이 됐어요. 네. 자,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어조. 토온이 있는데 그 책마다 이거는 이제 그 2017년에 하이얼 선생님의 그 한국어 번역에 관련된 책을 보고서 나온 예문인데 저희 옛날에 그 드라마 뭐지? 아, 송혜교하고 송중기님이 나온 드라마인데 그 굉장히 인기 있었잖아요. 거기에 송중기님이 군인이어가지고 뭐뭐지 말입니다. 뭐뭐지 말입니다. 이런 그 army speak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전달을 하는가? 영어로. 이게 너무 궁금하지 않은가요? 그리고 제가 또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지금 엄마를 부탁해 책 22페이지를 보게 되면 날씨가 차졌구나 라고 불러주면 너는 날씨가 차가워졌구나 라고 썼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나 있잖아요. 구나. 날씨가 차가워졌구나. 구나. 이게 바로 그 차가워진 날씨에 대한 어떤 리액션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을까? 어, 요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요런 것도 저는 궁금하고, 요런 것도 고려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언어에 관련된, 문화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작가들의 글 쓰는 방법이 다른 게 있더라고요. 한국, 한국 작가들의 글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영어권 작가들의 글 쓰는 방법이 다른 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것도 이 제가 책이나 학술지를 보고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학생과 이제 같이 하면서 경험상 검증이 된 거예요. 신경수님의 엄마를 부탁해 책을 보게 되면 도시 이름이 안 나오고 PC, JC 이렇게 이니셜로만 나오는데 영어권 문학에서는 그렇게 도시 이름을 이니셜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본을 보시게 되면 영어본에는 PC, JC 그대로 안 돼 있고 PC는 호항, 그 다음에 JC는 정읍으로 해서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경험을 하고 나서 한강님의 책을 읽으면서 조금 신경을 써 보니까 한강님 책에도 PC가 여러 번 쓰였더라고요. 여러 다른 책에도 쓰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한국의 그 작가님들 그 책을 보게 되면은 글이 나가다가 어떤 사람들 간의 대화가 있거나 그다음에 혼자 말 또는 혼자 생각하는 것들을 느닷없이 글에 나올 때가 있어요. 아무 표시 없이 인용 부호도 없고 아무 표시도 없이. 근데 영어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영어로 할 때는 이렇게 인용 부호를 넣거나 아니면 그 라인을 그 이태릭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그냥 서술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사람의 왜 말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하는 부분이에요라고 해서 그 나타내주는 이걸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정말 의외로 보니까 제가 그 최근에 읽은 것도 그렇고 한강님 책 좀 다시 봤는데 중간중간에 그 대화나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냥 아무 표시 없이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책을 읽으니까 그냥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적응이 됐는데 이 미국권 학생한테는 이게 적응이 안 되더라. 이것도 증거를 바탕으로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번역을 할 때 번역가가 단순히 책을 번역을 단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다 읽어보고 이 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작가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를 다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 다시 번역을 시작할 때 이게 더 번역이 어, 원 작가의 생각을 더 잘 전달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학생이 번역을 하는데 뭐가 있냐면 이 신경수님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그 챕터 1만 저 학생하고 했는데 보시면 이미 이 책 속에 엄마와 이 딸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한 게 드러나 있어요. 이제 성인이 된 딸과 엄마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한 거. 그런데 이 딸이 엄마라는 표현을 써요. 자꾸 어머니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해가 안 된다. 왜 엄마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mother로 해야 될지, mom으로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다 읽어본 사람이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mom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른 학술지를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신기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두 가지라고 해야 되나?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도 그 문화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문학 책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전달해야 한다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전달을 하려고 이렇게 해도 독자한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책을 읽는 흐름을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면 과감하게 생략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 부분을 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그
영어권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가가 약간 더 살을 붙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번에 그 번역에 대한 거를 공부를 했다고 해야 되나? 이제 하면서 관련된 책들을 보고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에요. 이 영상에서는 그 번역할 때 신경 쓰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그 휴먼 액츠 한강에 소년이 온다를 다시 읽었어요. 근데 다시 읽다가 좀 뒷부분에 가면서 가만 있어봐. 이거 한국어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런 것들 예시를 한강에 소년이 온다의 그 원문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시 몇 개 찾은 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너무 긴 거 아닌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